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정말 멋진 차가 등장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전까진 테슬라 말고는 대안이 없었는데 드디어 대안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이오닉도 있고 EV6도 있고 많잖아. 아니, 왜 대안이 없대?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고, 그럼에도 이거 갈아타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리비안의 상품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 분들도 이 이벤트를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리비안이 4695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몇몇 주주님들이 난리가 났어. 며칠 전에 금양에서 내놓은 배터리가 딱 4695인데, 아니 금양 배터리를 쓴다는 거야?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살짝 하고요. 여튼 리비안의 신차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동차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될지, 아니면 수많은 자동차 중에 하나가 될지, 이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제 리비안이 캘리포니아 라구나 비치에서 이벤트를 열고 신차 3종을 공개하는 행사였습니다. 기존의 리비안은 R1T, R1S 이렇게 생긴 자동차들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저희도 지난번에 R1T 시승했는데 실제로 타보면 깜짝 놀랍니다. 일단 외관이나 인테리어나 만듦새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고급이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이건 지나치게 환상적인 자동차인데? 이런 평가를 받았던 자동차입니다.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워낙 인기가 많아요. 저희가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리비안을 만나도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귀엽기도 합니다. 요즘 자동차들 보면 전면이 점점점 날카롭고 과격해지잖아요. 뭔가 좀 환한 느낌이야. 근데 얘는 앞부분 디자인을 가리켜서 미국 사람들은 함리스라고 하더라고요. 리비안은 해치지 않아요, 이런 느낌. 착한 기업이다, 착한 자동차다, 이런 이미지로 잘 만들어냈고, 실제로 타봐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 테슬라가 자동차 처음 만들 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확실히 초짜 느낌이 있었거든요. 야, 차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라는 느낌이었는데, 리비안은 이게 처음 만든 회사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거라면 벤츠보다 낫지 라는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이 최소 1억부터야. 그러니까 테슬라보다는 어쨌든 월등히 비싼 차였습니다. 많이 파는데 당연히 한계가 있었죠. 고급 부품 넣어야 되니까 생산도 한계가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내놓는 차는 R1S, R1T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작고 저렴하게 보급형으로 만들어낸 자동차다라는 건데, 이름하여 R2, R3, R3X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는 워낙에 리비안 인기가 좋으니까, 아니 내 드림카였는데 저걸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낮춰준다고? 당연히 열광하겠죠. 그럼 이 차 얼마나 사이즈인가? R2는 크기가 제네시스 GV70 정도입니다. 중형 SUV. R3는 투싼 스포티지 정도의 크기예요. 준중형 SUV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숫자는 더 큰데 차가 왜 더 작아? 이게 뭐냐? 아마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납득이 되지. 숫자가 커져도 제일 좋은 게 넘버1이라는 거지. 그런 이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면요, 먼저 공개한 차는 R2네요. 제네시스 GV70 같은 차라는 거. 출시 가격이 나왔습니다. 45,000달러. 잠깐만, 4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900만 원이네요. 아이오닉5보다 조금 비싼 정도. 테슬라 모델 Y RWD 빼고 롱레인지보다는 약간 싼 정도, 이런 정도라는데 크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가격인데요. 자, 그럼 차량 외관을 한번 살펴보죠. 전면부 디자인 요렇고, 후면부는 요런 느낌, 측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인데 이런 느낌 드세요? 맞습니다. 디자인은 대형 모델인 리비안 R1S하고 디자인이나 폼팩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똑같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됐습니다. 외관 진짜 비슷하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네요. 충전구. 작년 6월에 리비안이 테슬라 충전포드 NACS로 바꾼다고 발표했잖아요. 이번 R2에 NACS를 바로 적용했습니다. 충전 포트가 뒤로 갔죠. 이렇게 만드니까 이거 굉장히 똑똑한데요. 이전에 앞에 충전구가 있었을 때 일반적인 충전기에는 그냥 넣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 그렇지만 테슬라 충전기에 연결하려고 하면 테슬라 케이블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짧으니까 그걸 꽂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거를 발빠르게 뒤쪽으로 바로 옮겨 놓은 걸 보여주네요. 그리고 뚜껑도 훨씬 더 작아졌고 디자인 완성도에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많은 차들이 뒤로 갈 게 분명한데, 이게 NACS가 미국에서 지금 표준이 됐거든요. 테슬라 방식이 표준이 된 건데, 이러면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메이커들이 다 이렇게 옮겨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 기아가 앞쪽에 있는데, 이거 괜찮나? 현대도 미국에는 NACS로 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꽂는 포트만 NACS로 바꾸면 되는 게 아니죠. 위치도 뒤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지 테슬라인 모든 네트워크를 다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테슬라도 물론 선이 길어지긴 하는데, 길어지지만
대부분은 아직 짧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인테리어 한번 볼까요? 리비안은 원래 시대가 멋진 차죠. 소재, 디자인, 완성도 아주 대단합니다. 계기판, 센터 디스플레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버튼은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디스플레이에 버튼들이 항상 그 자리에 버튼들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 작동했을 때 터치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이렇게 문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편리해서 이거라면은 버튼이 필요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가 이 터치 디스플레이를 해보면 터치 자체가 불만이 아니라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이렇게 뒤집히는 게 불만인 거예요. 실제로 한번 완벽하게 만들어진 인터페이스의 터치 디스플레이 사용해 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디스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소재를 봐도 여기 대시보드 앞면에 나무 같은 소재가 쓰여져 있고, 테두리는 직물로, 그리고 위는 또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마치 집에 서재를 꾸민다거나 뭐 인테리어를 굉장히 멋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꾸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멋진 가정용 인테리어 같은 그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다 그렇다 치는데 가장 특이한 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에요. 스티어링 휠에 보통 리모컨 같은 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빼곡하게 뻑뻑뻑뻑뻑 박혀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 옛날에 TV 리모컨을 보면 이만했습니다. 요만한 데다가 꽉 채워놓죠. 버튼이 100개 있어. 그런 거 같은 리모컨이 최근까지 유행했죠. 지금도 현대기아 보면 리모컨이 막 박혀 있잖아. 그거 괜찮나? 아니 여기다 다 박아 넣을 거면 여기 버튼 왜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리모컨은 꼭 필요한 것만 있어야 되죠. TV 리모컨도 요즘은 버튼이 굉장히 단순해졌잖아요. 애플 TV 리모컨 이런 식으로, 구글 TV 리모컨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당연합니다. 스티어링 휠 리모컨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리모컨이 다이얼이 조그만한 게 아니라 다이얼 자체가 엄청 큽니다. 예전에 고급 오디오들 뭐 마란츠 이런 것들 보면 다이얼이 막 이만하잖아. 돌릴 때 느낌이 그 고급감을 만들어내요. 오디오의 다이얼 같은 리모컨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이 리모컨이 지금 앞쪽만 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거대한 리모컨이 달려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죠? 그리고 이게 햅틱 피드백이 있다고 해요. 돌리다가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탁 스프링으로 반발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르륵 드르륵 요게 된다고 해요. 아주 햅틱이 잘 만들어진 리모컨이라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볼륨 조절이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아이디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자동차 아니더라도 그냥 요거 핸들 떼다가 집에서 오디오 리모컨으로 쓰고 싶은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자, 도어는 전동 버튼으로 이렇게 열도록 돼 있고요. 뭐 테슬라나 이런 차들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버튼들 보면 몇 개 없는데 SUV가 가져야 될 간결하고 분명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네요. 기어 노브는 당연히 칼럼식으로 옆에 자리 잡고 있고요.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모드를 바꿔보면 캠핑 모드 같은 것도 지원되네요. 캠핑 모드를 하면 텐트를 위에다 올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텐트는 리비안이 제공하는 액세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 위에서 캠핑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대. 캠핑 모드에서는 차에서 전원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 다크 모드라고 해서 빨간색 화면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고, 계기판에 내비게이션 나오는 거, 이거 멋진 거 보세요. 와, 대박이죠. 실내 램프도 아주 시원하게 나오고, 버튼 누르면 프렁크도 전동으로 열리고, 와, 여러 가지로 진짜 이렇게 멋진 차라고? 조수석에 있는 글로브 박스, 요게 일상적이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운전자가 짐 넣을 때도 조수석에다 넣어야 되잖아. 이거 왜 그렇게 하나? 가운데 센터에 있어야지 맞지. 센터에 수납 공간을 또 만들어 놨고요. 조수석에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 굉장히 좋아요. 사실 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가솔린 차는 어쩔 수 없지만 전기차라면 여기 센터 콘솔 다 만들어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도 많이 바뀌었어요. 밑에 보면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아래쪽에서 서랍처럼 짐을 더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네요. 컵홀더도 항상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서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깔끔하게 잘했네. 컵홀더라는 게 보통 여기 있고 그걸 위에 뚜껑을 덮는 방식으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걸 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보통 뒷좌석 같은데 컵홀더 보면 디자인 안 하고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거 그대로 쓰는 걸 캐리오버라고 합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캐리오버하고 기존의 것 그대로 쓰는 거, 이게 원가 절감이니까 이게 최고예요. 대단한 기술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건 좀 웃깁니다. 새로운 거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계속 내야죠. 지금 아이디어 굉장히 좋고요. 작은 컵도 잡아줄 수 있으면서 큰 컵도 고정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성능도 어느 정도 공개됐는데요. 시속 60마일까지 가속 시간이 3초 이내가 된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빨라? 3초 이내면은 지금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보다 빠른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델 3 퍼포먼스보다 빠르고, 앞으로 신형이 나오면 그게 이 정도 된다. 모델 Y 퍼포먼스보다는 월등히 빠르고. 아,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주행거리는 300마일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482km 정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 배터리는 지금 4695 배터리를 넣는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또 열광하시는 분들 계신데, 469라는 건 뭐냐면 직경이 46mm고 높이가 95mm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손바닥만한 그런 배터리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테슬라가 4680 배터리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기존에는 2170 배터리라는 걸 썼는데 그게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아. 그래서 우리가 밀도가 더 높은 좀 더 큰 배터리를 사용해서 거기 에너지를 더 넣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일단 원료도 더 절감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건데, 애초에 원통형을 안 쓰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4680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른 메이커들이 그런가? 라면서 다들 큰 원통형 배터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4695까지 나오게 됐다라는 건데, 4695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인터배터리에서 금양이 공개한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전시장에 이런 식으로 전시됐죠. 이렇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역시 금양 다 계획이 있었구만, 리비안에 공급하려고 하는구만,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리비안에 앞서서 이미 BMW가 작년에 차세대 전기차 노이에 클라세라는 차를 공개했습니다. 그걸 공개하면서 4695 배터리를 사용한다. 이게 노이에 클라세 새로운 전기차 시리즈의 핵심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당시 BMW가 말했습니다. 배터리 공급사는 CATL과 EVE 에너지라고 밝혔어요. CATL은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니까 다들 아실 텐데, EVE 에너지는 처음 들어본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국의 배터리 순위를 살펴보면 CATL이 넘버 1입니다. 비아디가 넘버 2예요. 중국 EVE 에너지가 넘버 3입니다. 물론 EVE 에너지가 앞서서 있는 브랜드보다 격차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중국에서 잘 나가는 메이커다. 저희가 상하이 모터쇼 갔을 때 이때 이 회사가 4695 배터리를 양산한다 라면서 그 양산 모델 실제로 전시도 했고, 이걸 이렇게 조립된다 라면서 자동차 팩에다 넣어놓은 걸 컷오프로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죠. 사실 4695는 많은 회사들이 당연히 고려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방향입니다. 여러 회사들이 다 고려하고 있고, GM도 이제 4695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차세대 배터리부터는 4695 많이들 사용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원통형 배터리는 그거 쓰레기 아니냐 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가 테슬라 배터리 얘기하면서 원통형 배터리 얘기하면 그때 당시 LG와 삼성에 투자하신 분들 막 악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쓰레기인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리비안의 R2 언제 나오나, 생산은 2026년부터 라고 발표했습니다. 내후년에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 리비안 지금도 생산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뭐 난린데 일단 나와봐야 하는 거겠죠. 이번 리비안 발표의 핵심은 R3였습니다. 전장이 4580mm라고 하는데 아이오닉5보다 75mm 정도 짧은 차인 거죠.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SUV RAV4하고 비슷한 정도, 아담한 차입니다. 디자인은 우리 기업 속에 있었던 그 해치백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면은 리비안 디자인의 특징, 거대한 트럭 같은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반전 매력이 있는 거죠. 1억짜리 큰 형님이 있잖아. 큰 형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끌고 와서 나 저 형하고 패밀리야, 같은 집안이야,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가장 놀라운 느낌이 드는 건 측면인데요. C필러 딱 꺾이는 요 라인, 미국에서는 이걸 보면서 골프 GTI가 떠올라. 1세대 골프의 그 로망을 잘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많이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오닉5가 떠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후면을 보면 또 특별한 점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트렁크 이렇게 열리는데 닫고 유리가 또 이렇게 열려요. 유리가 전동으로 스르륵 열리는데, 와, 이거 열리니까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좋다고 설명을 합니다. 동물 태울 때 좋아요, 답답하게 느끼는 거 그런 것들 좀 열어주면 좋을 것 같고, 서핑보드 같은 거 넣을 때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 넣을 때도 이렇게 밖으로 삐죽 튀어나오게 하면 괜찮을 것 같네. 실제로도 창문이 열리고 그 아래편이 이렇게 철판이 아니에요. 아래쪽이 도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무죠. 고무가 받쳐지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보드라든지 긴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비록 작은 차지만 어느 정도 트럭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열면 플래시라이트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문짝을 열면 거기에 우산이 있잖아요.
리비안은 문짝을 열면 거기 플래시가 꽂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플래시 꽤 좋아하잖아. 영화 보면은 항상 이렇게 권총 딱 들고 있고 플래시 이렇게 딱 이렇게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니까. 리비안 R1T도 보면요, 차 안에 되게 고급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고급 스피커 차 안에만 있으면 어떡해? 차 밖에 나가서 써야지. 그 스피커를 탈착식으로 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밖에선 블루투스 스피커로 쓰면서 파티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정말 좋죠. 자, 외관을 살펴보면요, 이 차의 충전구 R2하고 또 조금 다르네요. 정말 조그맣게, 정말 충전구만 딱 꽂을 수 있는 사이즈로 아담하게 넣어놨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귀엽고요. 그리고 약간 여기 살짝 엣지를 줘서 충전구를 꽂을 때 이렇게 숙여서 꽂는 게 아니라 약간 각도가 위에서 내리 꽂을 수 있게, 충전할 때 훨씬 편리하겠죠. 충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요 정도 신경은 써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작은 SUV다 보니까 견인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애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근데 타이어는 꽤 두툼한 느낌을 줘서 SUV 느낌도 살리고 있습니다. SUV로도 사용하고 도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은 R2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색상이 좀 더 밝아져서 더 따뜻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뭐 조합이 가능하겠죠. 스티어링 휠도 비슷한 디자인인데 시트도 꽤 예뻐요. R1이 이렇고 R3가 이렇습니다. 와, 인테리어 너무 멋진데. 센터 글로브 박스 이것도 그대로 들어가네요. 가운데 센터에 여기 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더니 갑자기 one more th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one more 누구 흉내 내는 거야? R3X가 있어요 이러면서 R3X를 발표합니다. 지금 위에서 내리 찍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개방감이 어마어마하네. 뚜껑이 열려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유리천장입니다. 완전히 뚜껑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 외관에서 봤을 때 더 멋있는데? 더 고성능으로 만든 것 같아요. 모터 무려 3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치 테슬라의 플레드처럼 이런 식으로 만드는 모양이에요. 바퀴도 더 크고 블랙 휠을 넣어서 오프로드 모델 같기도 하고 고성능 모델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클래딩도 더 굴곡이 있어서 이것도 멋져요. 미국 사람들이 확실히 좋아할 그런 느낌을 쓰고 있고요. 실내도 이런 누런 브라운 톤을 쓰고 있는데 시트도 소재도 멋집니다. 이 앞쪽에 있는 소재 보면 와인 코르크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연 친화적인 느낌도 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드네요. 대시보드 끝에 장식 같은 것도 차치색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액센트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기자기하게 귀엽기도 하네요.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멋진데 계기판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사용하고 있고요. 오프로드에서 왼쪽에 나침반, 오른쪽에 속도, 그리고 앞에 영상이 고스란히 디스플레이로 표시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가 디스플레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 퍼포먼스, 올 터레인, 랠리 모드까지 지원을 하고 있네요. 랠리? 랠리카였구나. 오프로더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막 바위를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옛날에 란치아 델타 같은 자동차가 되겠다. 요런 장르는 사실상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죽어있는 장르인데 퍼포먼스 소형 오프로더로 차를 만든다. 야, 요거 아주 멋집니다. 여튼 이런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자동차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럼 언제쯤 나오나? 미국에서는 일단 R2가 나오고 나서 생산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2027년? 이번 행사 직후에 리비안 주가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13% 급등했네요. 그런데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어요. 뭐냐면 조지아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한다고 했었는데 조지아 공장 우리 안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안 만든다고 하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22억 5천 달러를 절감했네? 라면서 그게 그렇게 되나? 아니 공장 안 만들면 그 전략이 되는 거야? 미국 주가는 알다가도 모르겠죠. 근데 리비안 조지아 공장은 약간 그럴만도 했어요.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게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서 최초의 전기차 공장을 만든다 하고서 사업을 떴는데 현대차보다도 더 먼저 짓겠다고 한 거였으니까 그때 당시 만들겠다고 한 부지가 245만 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기아 화성 공장보다 2배 큰 거야. 엄청난 거대한 공장이었죠. 그러면서 7,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완전 환영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시작했습니다. 노 리비안 이러면서 표지판도 세우고 논리도 있었어요. 공장 건설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 물 공급 부족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거 건설 반대 소송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좀 웃깁니다. 요즘 환경단체들 왜 이럴까?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는데 그게 환경을 해친다고 해서 전기차 공장을 못 짓게 이게 말이 됩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독일 베를린 기가 팩토리를 짓고 있는데 거기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극단주의 볼케이노 그룹이라고 하는 단체가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전기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죠.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환경 시위자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게 뭐야? 아니 환경 시위자들이 환경을 개선하자는 사람들한테 불을 질러버리면 어떡해? 여긴 조지아주잖아요. 여기 바로 옆에 기아 공장이 있습니다. 기아가 그때 당시 공장 지을 때 똑같이 시위를 했는데 그때는 기아가 하늘이 내려준 축복입니다. 이런 표지판 붙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노 리비안? 아니 여기는 일자리도 없는 깡촌인데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는 텔루라이드 만드는 기아차는 되고 전기차 만드는 리비안은 환경 파괴고 이게 말이 되나?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다. 다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없애는 거 차라리 잘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비용 절감하고 기존 공장에서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걱정되는 것은 물량입니다. 작년에 리비안이 생산할 수 있었던 양이 5만 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20만 대 만들 때까지는 흑자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5만 대로는 조금 물량이 좀 어렵다.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 증설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리비안 너무 딴 세상 얘기 아니냐, 미국만의 얘기를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리비안은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처음 리비안 회사 이름은 아베라 오토모티브였습니다. 아베라 어서 들어본 거 아니야? 아베라 있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고 현대차가 갑자기 아베라 우리 거 베꼈지 라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니 현대차 아베라가 무슨 현대차, 현대차에서 말하기로 아제라를 베껴서 아베라라고 만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냈어요. 그런가? 그게 비슷한가? 아무튼 소송에서 싸우지 못하고 이 이름을 바로 리비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리비안이 난데? 잘 바꿨죠. 그러고 나서 아마존이 투자를 했죠. 7억 달러, 9천억 원 넘는 돈을 투자했어요. 2030년까지 10만 대의 미니밴을 주문하기도 했죠. 온라인에서 댓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와 이제야 내 아마존 택배가 제 시간에 도착하겠구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리비안은 바로 흑자로 돌아섰나라면 그건 아니고, 리비안은 지금 투자를 포드에서도 받고 여기저기서 받아서 엄청난 회사가 됐습니다. 돈을 얼마 받았냐?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야 8조. 이 흑자 안 내도 괜찮나? 여튼 리비안은 이렇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하고도 관계가 있고 아마존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회사들에서 투자를 많이 받는 회사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출시도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리비안 테스트카가 여러 번 목격됐어요.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던데 아무튼 이 사진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리비안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다가 테스트를 합니다. 누가? 현대차가 리비안이 좋다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라면서 뜯어보고 살펴보고 하기 위해서 이 차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리비안은 우리나라에 출시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표권 등록을 다 해놨습니다. 리비안 IP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리비안 상표, 브랜드 로고, 차량 모델, 플랫폼 이런 것들 한 20종류에 대한 국내 상표 등록을 다 해놨어요. 리비안 생산 좀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 제발 좀 팔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리비안이 나와서 또 뭐를 다 뒤집어 엎겠다는 얘기냐, 자동차 회사들 뭐 이렇게 자꾸 바뀌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기술 발전이라는 건 원래 파괴적입니다. 기존 것들을 파괴하면서 더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전 같으면 뭐 적토마가 있으면 그게 최고의 탈 것이었겠지.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처럼 아무리 고급 마차가 있어도 그거 누가 타겠어. 어떤 물건이든 그 전까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 어느 순간부터는 최고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거 치열하게 싸우고 발전하면서 최고의 자동차 자리는 계속 뒤집히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솔린차 굉장히 장점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기존 브랜드 당연히 장점이 있죠. 그런 것도 당연히 취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변화, 이런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야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